그래서 내가 철수는 아직 사춘기 안 왔나 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철수가 아닌데요. 저 사춘기 왔는데요. 이렇게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이런 팁 하나 드리고 싶어. 어제 지안이랑 초등학교 1학년 때 친하게 지냈었던 친구가 정말 오랜만에 놀러 온 거야. 가명으로 이야기할게. 철수 오랜만인데? 이렇게 했거든. 아, 이모, 나 진짜 너무 오랜만이죠. 저 너무 바빴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표정이 너무 좋은 거야. 말투에 짜증이 없는 거야. 화가 없더라고. 그렇대. 그래서 내가, 철수는 아직 사춘기 안 왔나 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철수가, 아닌데요. 저 사춘기 왔는데요. 내가 너무 웃겨서 이모가 보기엔 잘 모르겠는데 표정도 좋고 말투도 예쁘다. 이모, 저 사춘기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만 왔어요. 누구? 우리 엄마요. 난 우리 엄마한테만 사춘기가 왔어요. 내가 좀 자세히 들어보자. 요즘에 엄마 목소리 너무 듣기 싫고 엄마가 하라는 거 다 하기 싫어요. 맞네. 맞나? 너무 재밌어서 정말 큰 소리로 웃었어. 그랬더니 더 신나서 이야기하는 거 알지? 이모, 제가 학원을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놀러 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학원 숙제가 정말 많은데도 한 번도 안 해간 적이 없대. 자기는 학원 숙제가 있으면 반드시 다 해서 간대. 그런데 학원 숙제를 다 하고 이제 핸드폰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면 엄마가 이제 게임 좀 그만하라고 한대. 그래서 엄마 나 이제 30분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 잠 안 자면 키 안 큰다고. 성장기 아이들은 빨리 자야 된다고 엄마가 자러 들어가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너무 짜증이 난대. 그래. 그러면 엄마랑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화가 나겠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근데 철수야, 사실 너희같이 성장기 어린이들은 빨리 자야 되는 게 맞아. 게임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 순간 친구 엄마랑도 대화하기 싫거든. 이 시기 때 아이들은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걸 싫어하잖아. 내가 평소 영상에서도 많이 찍는 대로 그냥 감탄해주고 호응만 해줬어.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하고만 들어줬어. 그랬더니 아이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모, 사실 우리 엄마 다 나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엄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더라고. 그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특히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우리가 저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참아준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반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 아이들이 이상한 우리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구나. 우리를 참아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 예를 들어서 남편 연애할 때는 이 상대 연인이 이상하면 헤어지면 되잖아. 그렇지. 이별을 통보하면 된다고.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태어나봤네. 그런데 엄마가 불안도가 너무 높은 사람인 거야. 그래서 본인을 계속 통제해. 거기다 잔소리가 너무너무 많네. 거기다 엄마가 너무 예민해서 아이에게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엄마의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가길 원하는 거야. 또 엄마가 강박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했지. 몇 번 이야기했어. 엄마 머릿속에 정해진 정답이 있는 장소에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반드시 엄마의 그 틀 안에 아이들이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 불안도 높고 강박 있고 잔소리와 하고 예민한 엄마 밑에서 태어난 거야. 엄마에게 이별을 통보할 수 있니? 없지. 절대 없어. 그냥 꼼짝 말한 거야. 우리만 아이들을 참아내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저 엄마 복불복으로 태어난 저 아이들도 우리를 이해하고 참아주고 견뎌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와, 이거는 완전 다른 시각인데? 그냥 내가 어제 그 철수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다니까. 철수가 엄마를 이해해주고 있더라니까. 우리 엄마 다 나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알고 있네. 다 알고 있더라.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너 왜 이렇게 약속 안 지키니? 엄마와 약속을 왜 이렇게 지키지 않아? 하면서 아이들을 약속이 지키지 않는 아이들로 만들어버리는 부모들이 있거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부모도 약속 안 지키고 있다.
어떤 약속을 안 지키냐면 내가 우리 지한이를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고 있으면서 간절하게 바란 건 정말 단 하나야. 뭐야? 뭔지 알아? 뭔데? 건강하게만 태어나다오. 진짜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너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똑똑한 머리를 타고 태어나야 돼. 엄마 기대할 거야. 이런 생각 가지지 않는다고. 그저 드는 마음은 제발 신체도 정신도 모든 것들이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것밖에 바라는 거 없거든. 맞지. 그래서 늘 배를 만지면서 이렇게 말해. 건강하게만 태어나줘.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건강하게 태어나줬잖아. 그럼 그때부터 엄마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공부하라고 하고, 멋진 아이가 되어달라고 하고, 근사한 자녀가 되어달라고 하고, 다른 엄마들과 비교했을 때, 나를 좀 이렇게 으쓱하게 해주는 부모가 되게 해달란 말이야! 하면서 우리가 은연중에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더라는 거야. 맞네. 우리 며칠 전에 대연동에 있는 공원 칼국수 먹으러 갔잖아. 거기가 진짜 웨이팅이 많아.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야. 우리 새벽에서 강안대교를 타고 거기까지 밥을 먹으러 갔어. 지한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만두도 시키고 칼국수도 시키고 보쌈도 시켰다. 쌈위에 고기 올리고 마늘 올리고 이렇게 한 입을 딱 넣어서 엄마 너무 맛있다 하는 순간 아이가 이렇게 했잖아. 이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던 이가 너무 맛있어서 팍 씹다가 팍 거의 뿌리만 남긴 채로 부러져 버린 거야. 그때부터 아이가 이쪽으로 씹지를 못하니까 쌈이 어딨니? 그래. 칼국수 한 줄씩 먹었잖아. 그래, 너무 안타깝더라. 안타깝고 좀 안쓰러웠잖아. 그 쌈 싸먹는 거 좋아하는 아이가 그 수육을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만하게 잘라가지고 이쪽 방향으로만 먹는 거야. 근데 남편이 지한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 지한이 잘한다고 너무 수고가 많네. 아빠는 네가 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 아직도 이갈이 하네. 여전히 잘하고 있네. 그러니까 여전히 잘하고 있네. 그래서 남편이 눈시울이 딱 붉어지는 거야. 그래. 그때 무슨 마음이었어? 그냥 다 컸다가 아니라 아직 이빨도 다 안 난 거야. 아니 우리 은연중에 이제 지한이가 초등학교 5학년에 올라가니까 우리 다 자랐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다 자라지 않았더라고. 그래. 아직 유치를 빼야 되더라고. 진짜. 그러면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 우리 지한이 이갈이 한다고 수고가 많고 손 잘한다고 수고 많고 발 잘한다고 수고 많고 키 잘한다고 수고 많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랬잖아. 남편 신체만 잘하는 거 아니야. 전두엽에 지금 가지치기도 해야 돼. 생각 주머니마저도 지금 잘한다고. 이 아이들 얼마나 애쓰고 있니. 진짜.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은연중에 아이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당연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거 참 감사한 일인데. 진짜. 그러면서 지한이에게 지한아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잘 자라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한이가 너무 웃긴 얘기했잖아. 엄마 그런데 잘하고 있는 걸로 칭찬 듣는 친구는 나밖에 없어. 엄마 아빠 나 그냥 잘하는 걸로 칭찬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서 우리 둘이 차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 그 감동과 여운이 그 차 안을 가득 채운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진짜로. 우리 아이들은 독립해야 되거든. 우리 부모는 저 아이를 독립시키기 전까지 키울 거잖아. 그리고 우리 육아의 최종 목적지는 저 아이의 독립이다. 사실 강아지들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 해야 돼. 왜냐면 산책 갔다 오고 나면 스스로 손 씻을 수 없거든. 스스로 샤워기를 가지고 샤워할 수 없다고. 그리고 돈 벌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야 돼. 명령에 복종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주인이 없으면 나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주인들이 이 강아지를, 이 생명체를 죽는 그날까지 책임지잖아. 맞지.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통제하고 명령하고 내 그릇 안에 아이를 집어넣으려고 욕심 부리는 부모들을 보면 당신 아이 평생 책임질 거예요? 엄마의 뜻대로 키워서 평생 내 아이를 책임질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아이를 명령하듯이 내 그릇 안에 넣어서 키우세요. 근데 그거 아니라면 이제 우리 아이를 더 큰 세상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세상을 향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 지금 알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연습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오는 시기가 사춘기라고 생각해. 강아지들은 사춘기 안 오잖아. 그 이유가 평생
이 주인이 나의 생존을 책임져 줄 테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독립해야 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이의 사춘기를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시선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저 아이가 지금 더 큰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잘한다고 애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부모들이 왜 사춘기 시절에 아이들과 가장 잡음이 많은지 알아? 왜? 공부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야. 난 좀 다른 의견이 나는 엄마가 정해져 있잖아. 근데 자라면서 내 주변에 다른 엄마들을 보는 거야. 그래서 뭔가 다른 거야. 반항심이 생길 수 있겠다. 내가 예전에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가르침이 옳을 것이다, 다 정답일 것이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 조금 더 큰 세상으로 나가면서 친구네 집에 엄마 없이 놀러도 가보고 친구 엄마들의 행동을 보니까 우리 엄마가 정답이 아니네.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비교 개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 같긴 해. 맞네. 그러면서 그 엄마랑 사는 게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이들이 진짜 이타로운 이유가 뭔지 알아?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잖아. 그 애증관계네. 너무 사랑하지만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사랑하지만 엄마 나 좀 내버려도 반항심이 생기고 내가 최근에 최태성 선생님이 너무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1800년도 후반에 우리나라가 개항을 했대. 그러면서 근대 문물들이 막 물 믿듯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야. 그렇다면 뭘 공부해야 돼? 신문물을 공부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도 그 시절, 그 조선시대, 그 조선의 엄마들은 여전히 과거제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거야. 맞네. 그러니까 공자왈, 맹자왈 하고 있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과거제에 합격을 해야지 우리 아이가 암행어사 되는 거야. 조정 대신이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20년 후에 과거제가 법적으로 폐지될 때까지 그 조선의 엄마들은 과거 시험에 집착을 했다는 거야. 맞네. 나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근데 요즘 우리 부모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 어떤 부분에서? AI 시대가 지금 펼쳐졌잖아. 예전 우리 세대 10년이 지금 1년에 급박한 시간 속에서 변화되고 있다고. 그렇지.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 옛날 우리가 공부해온 방식으로 주입식 학습, 정답이 있는 공부를 더 빨리, 더 많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주입시키는 것만이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전히 대입과 수능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이 마치 과거 제도에 집착하던 조선시대 부모의 끝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해. 이야. 사람들은 다수가 아닌 소수가 되길 희망하거든. 우리 친정아빠가 그랬어. 아빠는 어렸을 때 가난해서 두릅을 캐먹으면서 사셨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읍내에 사는 부잣집 아들들은 미제 통조림을 먹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요즘에는 부자들이 저 자연산 두릅 사 먹잖아. 왜냐하면 그 통조림은 너무나 흔한 식료품이 되었으니까. 남들이 다 두릅 먹을 때는 통조림 먹는 게 소수였어. 근데 남들 다 통조림 먹으니까 요즘 자연산 두릅을 먹는 게 소수가 되었다고. 그래서 나는 주입식 정답을 많이 가르치는 학원에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는 우리 지안이가 소수가 되지 않을까? 소수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야. 이런 생각 요즘에 좀 해. 그래서 불안하지가 않아. 그래서 공부 때문에 마찰이 없으니까 저 아이와 나와의 관계가 괜찮거든. 근데 공부만 제외하고 보면 애들이 괜찮아. 근데 공부라는 기준으로 보면 못마땅하지. 우리만 아이들을 이해하면서 키우는 게 아니라 저 아이들도 여전히 고리타분한 예전의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우리 부모를,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부모를 저 녀석들이 오히려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면 전지현 엄마랑도 바꾸지 않을 거잖아. 본인의 엄마를. 그렇지. 남자들은 아마 전지현 와이프 할래, 방생 와이프 할래 하면 고민도 없이 전지현을 선택할 거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100명이면 100명 다 물어봐도 사실 엄마를 선택하지 않을까. 쭉 듣다 보니까 아이가 크는 것도 중요한데 부모님들도 성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손발 크고 생각 주머니 크고 키 큰다고 수고하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도 부모로서의 성장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아이들만 크라고 하지 말자. 우리도 부모로서 좀 성장하자.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좀 발 맞추자. 그래서 용기 내보자.
시대가 변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할 때다. 이제 방문을 칵 닫고 들어가는 내 아이에게, 특히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이런 팁 하나 드리고 싶어. 고마워. 그럼 아이가 왜 이래? 오늘따라 왜 이래? 할 거잖아. 왜냐면 평소 때 많이 안 들어봤으면 익숙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 잘한다고 수고가 많다. 그리고 잘 자라주고 있어서 고마워. 손 크고 발 크고 키 크고 생각 주머니 큰다고 우리 아이 수고가 많네. 그리고 나서 한번 꼭 껴안아주면 어떨까? 그냥 무엇인가의 결과를 내서 고맙다가 아니라 그냥 고마운 거. 매일 살아내줘서. 자라주고 있어서. 매일 잘해주고 있어서. 고마워. 이런 거. 근데 나도 듣고 싶다. 뭐? 남편한테 뭐? 나도 매일, 늙어가고 있네. 아니 매일 나도 살아가고 있잖아. 그리고 남편은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편은 그리고 나는 우리 멋진 중년이 되기 위해서 익어가고 있네. 우리 남편도 수고 많아요. 땡큐.